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리포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하반기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산업인 만큼 그에 따른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한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현 시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현재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분위기 어떤가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2차전지 업황의 악화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거기다가 테슬라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주가는 계속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차량 후두가 열리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실제로 약 185만 대에 대한 차량이 리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약세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이 무려 546억 원이 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전환이 진행이 됐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39억 원이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96.6%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의 올해 매출은 약 4조 원이 전망이 됩니다. 상반기에 2조 정도의 매출이 났고 하반기에는 2조 정도에 대한 매출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전기차 캐즘에 대한 여파로 실적에 대한 둔화를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적자의 가장 큰 문제였던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문제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흑자 전환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기업에 대한 평가를 조금 바꿔서 볼 필요가 있는데, 2차전지 기업들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에 대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이 지금 충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2차전지에 대한 반등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2분기에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냈다는 것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차전지 섹터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기 전부터, 작년부터 주가에 대한 조정이 굉장히 깊게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기대치 자체도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 대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까지 진입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악화됐던 가장 큰 문제가 리튬이나 니켈에 대한 가격들, 핵심 광물에 대한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양극재 판매 가격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 자체가 대폭 감소했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2차전지 핵심 광물에 대한 가격들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했습니다. 즉 바닥을 찍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부터 반도체 기업들이 디램 가격이 반등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현재 전환이 되고 있듯이 2차전지도 그와 같은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높은 기대 성장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2차전지,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성장률 자체가 오히려 역성장하고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전기차에 대한 인도량 자체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영업이익률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상반기에 세계 전기차 인도량이
작년 대비해서 20%가 넘게 성장을 합니다. 2014년도 1월부터 6월 동안 세계 각국의 차량 등록된 전기차의 총 대수는 무려 715만 9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8%에 대한 상승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20%가 아니라 40%, 50%에 대한 성장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도 그 성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그 시장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자리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축소에 의한 전기차 수요 둔화와 기존 완성차 업체들, 벤츠, BMW, 아우디 같은 기업들이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수익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동화 전환을 조금 천천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동화 전환에 대한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전기차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 만큼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매년 꾸준하게 전기차에 대한 인도량이 증가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보면 되냐? 이미 국내에서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반등을 시작했냐, 시작하지 않았냐를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시장에 대한 낙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7월달 시장으로 바라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캐짐이 끝나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이 투자금을 지난달부터 계속 확보해 왔습니다.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전기차 캐짐이 수그라들 것으로 기대하면서 투자금 확보에 진행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24일 회사채 약 6천억 원어치에 대한 발행을 진행을 해서 이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양극재에 대한 제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만 그런 게 아니라 동원 시스템즈도 약 1,200억 원어치에 대한 회사채를 찍어내서 배터리 캔 공장을 증설해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년 적자였던 SK온은 올해 시설 투자 규모만 무려 7조 5천억 원으로 회사채에서도 약 8천억 원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SK온이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차 산업,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악재들은 거의 다 지나갔다. 전기차 캐즘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지난 7월에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률입니다. 7월달 시장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 약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8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으로 인해서 증시에 대한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기 전 7월 달에 이미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었을 때 2차 전지 섹터의 톱10 종목의 시가총액은 12조 원이 넘게 증가합니다. 즉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양극재의 주요 원료인 리튬과 니켈에 대한 가격이 바닥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양극재 기업의 평균 판매 단가가 올해 3분기에는 6%, 4분기에는 그보다 큰 성장률인 12%에 대한 증가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전기차 기업이 사실 우리가 현재 기대해 볼 수 있는 전기차 기업인데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주가 반등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죠. 즉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국내 2차 전지주들의 훈풍으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 반등이 나오면은 그와 연결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 비아디나 CATL이나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강세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약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움직임을 봐야 되고요. 하반기 테슬라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국내 기업들에 대한 동반 수혜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그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떠한 수혜를 볼 수 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모건 스탠리에서 자동차 부분에서 테슬라를 토픽으로 선정합니다. 그 전에는 원래 포드였는데 테슬라로 변경이 됐죠. 테슬라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2분기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손익분기점을 낮추고 비용 절감에 성공을 했으며, 전기차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얘네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ESS와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발전 사업 같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실제로 2분기에 에너지 발전 및 저장 사업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성장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현재 수직 계열화가 끝난 중국 전기차들, CATL이나 비아디아 같은 기업들과는 다르게 국내 기업들의 실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테슬라의 향후 움직임들, 향후 전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국내 현대기아차에 대한 전망도 중요하지만 강한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테슬라와 연결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테슬라의 실적 관전 포인트는 하반기 전망은 바로 로보택시와 저가형 전기차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에 약 83만 1000대의 차량을 판매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약 7% 줄어든 성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테슬라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봤을 때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건 맞지만,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는 로보택시와 저가형 전기차로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로보택시에 대한 공개 일정이 8월에서 10월 10일로 밀리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꺾이면서 폭락이 나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로보택시 시장에서 테슬라의 경쟁자가 거의 없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나 승차 공유 플랫폼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요. 이 로보택시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캐시카우,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또 다른 투자가 진행될 수도 있고, 테슬라 택시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들까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번 하반기 모멘텀에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저가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테슬라가 비아디나 CATL에 밀리고 있는 그 시장을 뚫어낼 수 있는 캐즘 문제를 보다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 아이템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요?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은 테슬라의 이러한 모멘텀들이 작용할 때 시장에서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다른 기업들보다도 테슬라와 직접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 시장에서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들을 직접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PNT입니다. PNT 같은 경우에는 수율과 생산량 확보에 직결되는 전극 공정용 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얘네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무려 18%나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2차전지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캐즘 내용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약세가 진행이 될 때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즐기고 있는 대표적인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테슬라의 텍사스 공장에 건식 전극 공정용 장비 공급 계약을 이번에 최근에 체결했고요. 원래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었던 기업이 독일 기업입니다. 그 독일 기업을 밀어내고 PNT 제품으로 변경이 될 정도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핵심 고객사는 SK온이 있는데, SK온이 올해 전기차 2차전지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기업이 PNT고요. SK온의 가장 큰 문제였던 수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하반기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저평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PNT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2천지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인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나는 해당 리포트에 대한 다운로드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영상에 보시면은 하단부에 더보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더보기 버튼 말고도 제가 댓글에다가 이 링크를 달아놓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텔레그램에 여러분들께서 접속하게 되시면은 상단부에 제가 링크로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을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내용들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내용 말고도 장 중에 제가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과 장이 끝나면은 장마감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